당신의 친구는 당신보다 친구가 많습니다. 오늘 이 억울한 문장이 수학적 필연임을 보여드리죠. 서론입니다. 기분은 좀 상하지만 사실인 이야기입니다. 안심하세요. 무서운 공식은 없습니다. 도구는 더하기와 나누기, 그리고 관점 하나뿐입니다. 대신 약속을 하나 하죠. 끝까지 보시면 화면에 이 문장이 수학적 필연이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처음 들으면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기분 어딘가 낯익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봐도 카카오톡을 봐도 내 주변만 인맥이 넓어 보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약 7억 2천만 명을 통째로 조사했더니 무려 92.7%가 이 처지였습니다. 10명 중 9명 넘게 모두가 자기만 인기가 덜한 것 같다고 느끼는 셈입니다. 이것이 1991년 사회학자 스콧 펠드가 정리한 그 유명한 친구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억울함의 뿌리를 오직 무엇을 세느냐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파헤칩니다. 마지막엔 이 역설이 전염병을 2주 먼저 잡고 SNS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이유까지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이건 당신이 인기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역시 내 인맥이 좁구나 하고 풀이 죽기 쉽지요. 과연 그럴까요? 한 트위터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98% 이상이 이 역설을 겪고 있었습니다. 팔로워와 활동량이 상위권인 사람조차 팔로우하는 이들이 자기보다 잘 나간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인기 꼭대기에 사람마저 벗어나지 못한다면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 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이상합니다. 친구 관계는 완벽한 대칭이지요. 내가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도 내 친구니까요. 이렇게 대칭인 관계에서 어떻게 거의 모두가 동시에 친구가 더 많다 쪽으로 기울 수 있을까요? 모두가 평균 이하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바로 이 어긋남이 친구 역설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푸는 열쇠는 단 한마디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세느냐입니다. 작은 반을 떠올려 보시죠. 모두와 친한 인싸민준, 친구가 한둘뿐인 조용한 지하와 수아가 있습니다. 질문 2개를 구별해보죠. 질문 A, 아무나 한 사람을 붙잡으면 친구가 몇 명일까요? 질문 B, 아무 친구 관계나 하나 골라 그 끝에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친구가 몇 명일까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인싸는 수많은 친구 목록에 동시에 등장하니까요. 친구가 40명인 사람은 40개의 친구 목록에 등장합니다. 친구가 1명이면 딱 한 번이죠. 그래서 친구 관계로 세면 인기 있는 친구 수만큼 여러 번 뽑힙니다. 과대 대표되는 거죠. 6명짜리 관계망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운데 노란 원이 친구 5명을 거느린 허브, 민준입니다. 지하의 친구는 민준 하나뿐입니다. 그 민준이 친구 5명이니 지하가 보는 내 친구 평균은 5명이죠. 서준은 어떨까요? 친구는 5명인 민준과 3명인 하윤. 내 친구들의 평균은 4명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6명 중 4명이 역설에 걸립니다. 민준만 예외고 하윤은 친구들 평균과 동률이죠. 오른쪽 막대가 결론입니다. 사람 기준 평균은 2.3명, 친구 기준으로 세면 3.1명으로 뜁니다. 똑같은 반인데 세는 방식만 바꿨더니 평균이 오른 겁니다. 민준이 목록 5개에 5번 끼어드니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친구일 때 그의 친구 목록엔 인기인이 더 자주 끼어 있는 겁니다. 막대 옆의 격차는 분산을 평균으로 나눈 값이라는 비밀, 4장에서 밝힙니다. 작은 장난감 그림 하나로는 못 믿어오실 겁니다. 이번엔 진짜 관계망으로 검증해 보시죠. 이번엔 각 개인의 입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친구 수와 내 친구들의 평균 친구 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실험대는 둘입니다. 1970년대 실제 가라테 동호회 34명과 SNS형 가상 관계망 1000명입니다.
그림 읽는 법부터 보시죠. 점 하나가 사람 한 명이고 점선은 나와 친구가 똑같아지는 기준선입니다. 점선 위쪽이면 친구가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들이 온통 위쪽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 가라테 동호회에서는 34명 중 29명, 85.3%가 친구에게 밀렸습니다. SNS형 관계망에서는 88.8%, 앞서 본 페이스북 92.7%와 같은 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절반이 아니라 무려 10명 중 8에서 9명이 동시에 겪습니다. 둘째, 오른쪽 저 멀리 친구가 수십 명인 슈퍼스타들조차 상당수가 점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결함도 아닙니다. 내 친구라는 표본 자체가 인기 쪽으로 기울어 뽑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대체 무엇이 결정할까요? 인기인이 많아서.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을 지목할 시간입니다. 격차를 만드는 건 평균이 아니라 들쭉날쭉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친구의 평균은 늘 내 평균보다 딱 분산을 평균으로 나눈 만큼 큽니다. 만약 모두의 친구 수가 똑같다면 어떨까요? 들쭉날쭉함, 곧 분산이 0이 되겠지요. 그러면 더해지는 값도 0, 친구가 평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역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누구는 수천 명, 누구는 한둘뿐인 들쭉날쭉한 세상일수록 역설은 사나워집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죠. 왼쪽은 SNS형 관계망에서 친구 수를 두 방식으로 센 분포입니다. 사람으로 뽑으면 평균 4명. 그런데 친구로 뽑는 순간 분포가 통째로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인기인이 자기 친구 수만큼 자주 끼어들어 평균이 4명에서 11명으로 껑충 뛰는 겁니다. 오른쪽이 이 장의 결론입니다. 들쭉날쭉한 정도만 다른 세 개의 세상을 비교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세상은 격차 0이 조금 들쭉날쭉하면 0.9명, SNS형 세상은 7.2명까지 벌어집니다. 놀라운 건 세 세상의 평균 친구 수는 모두 4명 안팎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걸 한 줄이 담습니다. 친구의 평균 친구 수는 뮤 더하기 뮤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분산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으니 친구 쪽이 작아질 일은 없고 같아지는 건 모두 똑같을 때뿐입니다. 정말일까요? SNS형 1000명에 넣어보면 3.99명 더하기 7.22명은 11.21명.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SNS는 인류 역사상 가장 들쭉날쭉한 관계망입니다. 역설이 가장 사나운 무대지요. 잠깐 뒷이야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친구 역설은 혼자가 아닙니다. 펠드의 1991년 논문 제목은 이랬습니다. 왜 당신의 친구는 당신보다 친구가 많은가? 정작 친구 역설이란 이름은 그가 붙인 게 아닙니다. 이후 학계에서 굳어졌지요. 학급 규모 역설은 더 오래됐습니다. 1977년 펠드가 그로프먼과 함께 만든 표현이지요. 1991년 논문이 친구 현상을 이 가족으로 묶었지요. 가족의 공통점은 단 하나, 큰 것일수록 우리 눈에 더 자주 띈다는 것입니다. 학급 규모를 보시죠. 평균은 31명인데 학생들에게 물어 평균을 내면 56명이 나옵니다. 큰 반에 학생이 많으니 학생으로 세면 큰 반이 과대대표됩니다. 1982년 해맨회의가 짚었지요. 버스도 똑같습니다. 평균 8분 간격인데 이상하게 늘 더 오래 기다리는 느낌이지요. 무작위로 도착한 승객은 긴 간격에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름하여 검사 역설입니다. 크기에 비례해 뽑으면 평균이 부풀어 오른다. 이 함정이 이제 사람 목숨을 구합니다. 이 억울한 역설이 그저 기분 상하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작위로 한 사람의 친구를 고르면 그 친구는 관계망의 중심에 더 가깝습니다. 관계망 전체를 몰라도
친구 한 다리만 건너면 중심에 닿습니다. 그 한 걸음이 세 가지 일을 해냅니다. 첫째, 전염병 조기 경보입니다. 2010년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는 하버드생 744명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무작위 무리와 그들이 지목한 친구 무리로요. 친구 무리는 관계망 중심이라 유행병에 먼저 노출됩니다. 실제로 2009년 독감 유행 때 친구 무리의 감염 정점이 약 2주 먼저 찾아왔습니다. 둘째, 백신을 어디에 놓느냐입니다. 슈퍼전파자부터 막아야 하지만 누가 허브인지 알기 어렵죠. 2003년 코헨의 해법은 우아합니다. 무작위로 고른 사람 대신 그가 지목한 친구를 접종하는 겁니다. 허브는 수많은 사람의 친구로 지목되니 저절로 더 자주 걸려듭니다. 관계망을 몰라도 핵심부터 막죠. 셋째, SNS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친구 역설은 친구 수에서 멈추지 않으니까요. 2014년 엄영호와 조항현은 인용도 활동도 더 많음을, 2017년 본래는 더 행복해 보인다는 행복 역설을 확인했죠. 잭슨은 또래의 음주와 흡연까지 실제보다 흔해 보인다는 것도 밝혔지요. 같은 수학이 한쪽에선 전염병을 2주 먼저 잡고 다른 쪽에선 우리를 괜히 우울하게 만듭니다. 다시 처음에 그 억울한 문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내 친구들은 나보다 친구가 많다. 내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친구라는 표본이 기울어 뽑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의 크기는 세상이 얼마나 들쭉날쭉한가가 정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쓴 도구를 되짚어보면 정말 별것 없습니다. 딱 둘이죠. 다만 정직한 단서 하나, 친구 역설은 평균적인 경향이지 예외 없는 철칙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85%, 89%도 대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잣대도 결과를 바꿉니다. 친구의 평균으로 재면 92.7%, 중간값으로 재면 83.6%로 내려갑니다. 연구자들은 중간값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슈퍼스타 한 명만 끼어도 평균은 확 치솟으니까요. 그러니 다음에 어떤 평균을 마주치거든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이 억울한 역설을 담담한 산수로 바꿔줍니다. 오늘 밤 피드 속 친구들을 보며 너무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렇게 세워지는 것뿐이니까요. 오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엘즈랩에서 다음 오디세이로 또 만나요.